오늘은 좀 세종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난해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부동산 톡방에 있는데 네. 세종시 바닥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닥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바닥인지 아닌지, 뭐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세종시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 한번 보죠. 네. 2021년 신나게 올랐다가 지금 신나게 내려가고 있긴 하네요. 이게 바닥인가요? 저 한 16년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바닥 정의하는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모양만 봐가지고는 하락을 많이 했네 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진짜 바닥인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연도별로 한번 상승률을 확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종시의 연도별 매매 가격 변화 지금 그래프거든요. 언제가 팍 튀어 올라갔냐면 분홍 색깔이죠. 네. 저게 2020년도예요. 근데 그 앞전의 모습을 보면 0.2, 뭐 0.5 하락하고 0.6, 3%, 뭐 1.1 왔다 갔다 해요. 엄청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2020년도에 그때 진짜 큰 상승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5.8, 이것도 뭐 꽤 높은 수치예요. 나름.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을 많이 한 게 한 해 13.3%. 그 한번 이제 2022년도에 하락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하락이 과연 13% 하락한 게 그렇게 큰 거냐라고 봤을 때 전국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작년 한 해 이제 상승률인데 제일 많이 하락한 건 맞죠. 세종시가. 네. 지금 뭐 서울, 뭐 부산, 뭐 서울은 3.9%, 뭐 대구는 7.8% 그러긴 한데, 근데 이건 한 해만 본 거잖아요. 한 해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분명히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긴 기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거든요. 네. 서울하고 부산하고 세종시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2013년 7월 달, 그때 수도권 대상승 시작하기 바로 딱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지역을 다 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를 딱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올랐죠? 지금 까만 색깔이 서울이고요. 저 주황색 같은 게 세종시, 푸른 색깔이 부산이에요. 제일 많이 오른 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서울이요. 네, 서울이 어쨌든 여전히 다른 지역들보다 많이 오른 게 팩트예요. 그 다음 많이 오른 지역 어디죠? 세종이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종이 사실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세종이 그 올라왔던 그래프를 한번 봐요. 혼자 말도 안 되게 21년도에 지금 서울을 막 앞지르잖아요. 네. 이게 과연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너무 오버슈팅이 과열됐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밑으로. 밑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 끝모습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락을 많이 한 걸까 적게 한 걸까라고 보면 뭐 그냥 적당한 하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게 오버슈팅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부산보다 세종시가 더 많이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여전히. 네. 과연 이게 정상일까? 저는 이것도 정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 저걸 사야 되지? 세종시보다 더 큰 도시에 더 괜찮은데 더 적게 오른 도시가 있는데 가격이 더 저렴한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락률만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 대전, 세종을 섞어보면 지금 대전이 푸른 색깔이거든요. 거의 같죠. 거의 같으면 이상한가요? 저는 딱 적정하네. 딱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네. 무조건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종이 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급매가 네. 확실하게 거래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겠죠. 근데 세종시의 급매 거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거래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리스크가 없는 지역에서 거래를 하고 싶겠죠. 누구나. 그게 실거주든 뭐 투자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좀 적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고점 대비 하락 많이 하면 내가 엄청 이득을 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좀 실거주자가 좀 더 선택할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가 다 좀 만족되는 게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거래를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다른 지역도 금매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제 이제 오늘 촬영 하루 전날까지 해가지고 거래량을 좀 봤어요. 네.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 촬영하고 있는 1월 18일 그 사이 동안에 거래된 아파트 전체 개수 정확하게 쫙 뽑아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257건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해가 거기 290건 거래됐고요. 양산도 184건 거래됐고, 창원은 뭐 470건, 도시가 좀 더 커지니까. 대전도 뭐 553건 거래됐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거래가 특별한 건 없다. 그리고 제가 매월 수치를 봤는데, 크게 튀어 올라가는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거래량을 실거주자가 샀는지, 외지인 샀는지 다 체크해 봤는데, 이것도 큰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매가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 정도는 거래되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세종시만 지금 특별하게 막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님, 아까 내부 요인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세종시에 지금 좀 내부 요인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세종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입주 물량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거래량이 좀 적긴 하죠. 근데 2024년에 또 입주 물량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공급이 적으니까 이제 세종시는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종시만 보지는 않거든요. 세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대전, 그 다음에 여차하면 청주도 영향을 줘요. 청주에서도 좀 더 가까운 오송역, 거기 입주 물량 터지면 여기도 영향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약간 아래쪽에 계룡시도 있어요. 좀 더 가면 공주도 있고 이런 지역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세종은 이렇지만 제일 가까운 대전 지역을 보면 지금 입주 물량이 뭐 올해는 뭐 조금 적은 것 같지만 또 내후년부터 또 10,000세대 이상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적은 게 아니다. 전부 세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그리고 아까 청주도 얘기했죠. 네. 청주도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은근히 오송역 인근에도 꽤 있어요. 제가 오송역 인근 거 보니까 세대 수가 굉장히 큰 녀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오송역 8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들어오는 게 뭐 2,000세대가 넘더라고요. 뭐 내년에도 좀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세종시가 공급이 적은 건 아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지금 분양을 거의 많이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워낙 또 저렴하게 또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됐죠. 청약 경쟁률 자체가. 그래서 미분양도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지역들 대비 평이한 수준이에요. 다른 지역도 지금 급매물이 좀 조금씩 나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세종시는 내부 요인으로 봐가지고 다른 지역들 대비 특별한 건 없다. 주의사항은 너무 공급이 적다는 거를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주의사항이죠. 연구님, 저는 이제 세종시가 네. 많이 떨어져서 네.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네. 세종시에 대해서 네. 좀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세종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이게 세종시가 단기가 하락을 한 건 맞죠. 세종시만 만약에 유독 하락을 많이 하고 나머지들이 제자리였으면 세종시는 진짜 관심 1순위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세종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심지어 서울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다른 곳들보다 하락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얘가 1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모든 지역이 이건 완전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은 스페셜 하잖아요. 네. 얘는 그냥 무조건 관심 지역이고요. 그럼 경기도 준서울권 당연히 관심 지역이고요. 광역시는 원래 세종시급 원래부터 세종시보다 더 좋았죠. 광역시 당연히 관심 지역이고 소도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하락률 그거 하나만 보고 얘가 좀 더 떨어졌으니까 얘한테 배팅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종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비싸고 저렴한 것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세종시는 어떠냐면 다 새로 지어가지고 평균치가 너무 위에 있어요. 이 평균이 다 떨어지면 얘가 다 같이 이만큼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서울처럼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는 얘는 좀 많이 떨어지고 얘는 안 떨어지고 했을 때 평균을 내보면 얘는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나와요. 근데 세종시는 이게 너무 평균에 다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인 오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상승률만 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너무 신도시가 그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세종시를 바라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좋죠. 기본적으로. 좋긴 하죠. 네. 그래도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들한테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데 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